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카에 나오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우가 누나를 혈기에게 잃고 비살대원이 되는 과정과 누나를 죽인 혈기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부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기우는 누나를 죽인 혈기로 만나자 엄청난 분노와 함께 그날의 공포가 느껴졌고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죠. 그 혈기 눈에는 하얀 육이라는 표식이 있었고 몸은 우들투들한 두꺼비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키. 츠타코를 죽인 이후에 기우의 집을 아지트 삼아 밤마다 사람들을 납치해 잡아먹었고 그렇게 어느 순간 힘을 쌓아 하얀 육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키는 기우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고 너 어째? 나 지근데 이 집에 살던 꼬마 녀석 아니냐고 했죠. 그때 옷장 안에 숨어 누나가 잡아먹히는 거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재밌어 일부러 살려뒀다며 낄낄거렸는데 기우는 그 순간 너무나 큰 분노와 그때의 굴욕감이 떠올랐고 흥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며 곧바로 물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고 히키는 파란 쪽이 날아갔죠. 히키는 그 속도에 놀라며 그 사이에 꽤나 성장한 모양이라고 했고 자신 또한 그때보다도 훨씬 강해졌다고 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혈기술인 독방울탄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크고 작은 독이 든 방울 수십 개가 공격을 했고 기우는 그것을 피하면서 하나하나 쳐냈지만 좁은 집안에서 일하는 싸움이라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죠. 독방울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사방팔방으로 튀는 작은 독방울탄이 되었고 그 공격에 결국 그 독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히키는 자신의 독이 즉사시킨 독은 아니지만 서서히 독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 개의 독방울탄을 날렸죠. 그 위기의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고 기우의 눈앞에는 사비토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비토는 기우에게 다가가 머리를 툭 하고 쳤고 기우는 예전에 사비토와 수련하던 때를 회상하게 되었죠. 한참 함께 수련을 하고 있던 때에 사비토가 먼저 물의 호흡을 다 익힌 뒤 새로운 기술이 떠올랐다며 자신에게 한 손 가득 돌멩이를 주어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 말대로 했고 사비토는 어떤 움직임으로 그것을 한 번에 다 쳐내버렸죠. 그때 기우는 놀라워하며 사비토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다 쳐낼 수 있냐며 물었고 사비토는 어떤 대답을 해줬죠. 그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온 기우. 눈앞에는 수많은 독방울탄이 날아오고 있었기에 기우는 전집중 호흡을 한 뒤 사비토가 알려준 그 움직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고 차분해졌죠. 어떤 공격이든 전부 막아낼 수 있다는 느낌. 그 순간 물의 호흡 새로운 형인 잔잔한 물결이 탄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독방울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아내는 검 앞에서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죠. 히키는 열이 받아 계속해서 독방울을 쏘아댔는데 잔잔한 물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 히키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그 순간 날렵하게 다가가 히키의 목을 날려버렸고 그토록 소중했던 누나의 기억이 떠올라 기우의 냉철한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렇게 누나의 복수를 하게 된 기우. 하지만 아까 말한 독방울탄에 의해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했고 기우는 곧이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온 기살대원들은 기우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처음 보는 독이라며 계속해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버티고 있던 기우. 그때 한 여자 기살대원이 찾아왔고 히키와의 싸움 현장에서 얻은 독의 정보를 통해 해독약을 만들었다고 하며 기우에게 해독약을 주입했습니다. 잠시 뒤 기우는 몸의 평화가 찾아오며 눈을 뜨게 되었죠. 기우의 눈앞에는 신비스러우면서도 단아한 외모의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우의 독을 해독시켜준 여자의 이름은 호초 시노부. 귀살대 화주 카나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우는 시노부를 보고도 그냥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노부가 그런 기우를 보고 자신이 해독시켜줬는데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냐며 화를 버럭버럭 냈죠. 기우는 당황하며 그제서야 고맙다고 했고 시노부는 진심이 안 느껴진다며 여전히 툴툴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시노부는 기우를 생각하며 세상 상처 다 받은 것 같은 표정을 가진 남자라며 불쾌했고 고대호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구모산에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죠. 귀살대원들이 이상한 혈기술을 당해 거미가 되어버렸다는 제보가 있어서 해독에 능통한 시노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노부는 그곳에 도착하자 수많은 귀살대원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시노부를 보자 덤벼들었는데
사뿐사뿐 뛰어다니며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해냈죠. 그때 함께 온 카나오가 그들의 몸에 거미줄이 달려있다고 말했고 신호부는 일단 그 거미줄 따라가서 조종하고 있는 혈기를 처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미줄 따라 빠르게 뛰어갔고 먼저 도착한 신호부가 공중에서 그대로 벌레의 호흡으로 엄마 거미 혈기를 뚫고 지나갔고 엄마 혈기는 곧이어 등꽃 독 때문에 몸이 붕괴되었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중압감을 가진 아빠 거미혈가 뛰어와 주먹을 날렸고 카나와 칼로 주먹을 막았지만 그 충격에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호부는 카나오에게 괜찮냐고 했고 카나오는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멀쩡하게 일어났죠. 신호부는 그대로 아빠 거미를 향해 칼을 찔러 넣었지만 단단한 아빠 거미의 몸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거미의 혈기의 능력은 몸을 곤충의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찌르기에 특화된 공격 방식을 가진 신호부에게는 벅찬 상대였죠. 아빠 거미 혈기는 그대로 돌진하며 신호부를 덮쳤고 신호부는 요리조리 피하긴 했지만 주변에서 다른 거미 혈기들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거미줄 혈기술이 사방에서 날아왔고 카나와 신호부는 결국 거미줄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거미줄을 날린 상대를 보니 눈에 하얀 오해 표식이 있었고 상당히 강해 보이는 혈기였습니다. 거미줄에 걸려 움직임이 둔해지게 된 신호부와 카나오. 아빠 거미 혈기는 계속 촐랑촐랑 뛰어다니는 게 열받았는데 드디어 때려 죽일 수 있겠다면서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아빠 거미 혈기의 팔을 단숨에 잘라버렸고 신호부는 그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독해줬던 토미오카 기유, 한참 전 퇴원을 하게 된 기유는 신호부의 말에 괜히 신경이 쓰였고 그녀에게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나비저택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화족 하나가 신호부는 지금 나타고모산에 임무가 생겨 그곳으로 갔다고 했죠. 기유는 그 말 듣고 그냥 뒤를 돌아 가려는데 카나에는 혹시 당신이 이번에 하얀의 혈기를 잡은 검사냐며 이왕 이렇게 신호부를 만나러 오신 김에 나타고모산으로 지원을 가주시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타고모산으로 오게 된 기유. 아빠 거미혈기는 팔을 재생한 뒤 기유에게 다시 덤벼들었고 기유는 묵묵하게 물의 호흡을 사용해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실력에 주변에 있던 거미혈기들이 엄청나게 놀랐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얀 루이는 그 모습에 분노해 자신의 가족들을 거미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때 누나 거미혈기가 나는 지금까지 누나의 역할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고 제발 살려주라고 했고 루이는 그럼에도 가차없이 거미줄로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기우는 매서운 눈빛을 루이에게 보냈고 루이는 약해 빠진 혈기들을 죽인 것으로 우쭐대지 말라며 무수한 거미줄 혈기술을 기우에게 뿌렸죠. 그때 기우는 물의 호흡 제11형 잔잔한 물결을 사용했고 루이의 거미줄은 기우의 간격에 닿자 모조리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한낱 인간에게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고 그 순간 기우가 빠르게 루이에게 접근해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기우는 루이를 퇴치한 뒤에 신호부에게 다가갔고 목숨을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안 하나? 라고 물었죠. 그러다 신호부는 관자놀이가 빠직하며 억지로 고맙다고 했고 기우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설마 예전에 내가 뭐라 했던 것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냐며 화를 냈고 그 중간에서 카나오만 땀을 뻘뻘 흘리며 두를 말렸죠.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하얀 혈기 2마리나 소탕하게 된 기우는 그동안의 실적을 더해 충분히 수주의 자리로 올라가도 되겠다는 판단한 우부야시키 당주는 기우에게 제안을 했고 기우는 자신은 수주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일단 새로운 수주가 나올 때까지만 해라도 수주로서 있어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죠. 또한 충주 신호부 역시 그동안의 성과 수많은 혈기들을 해독하며 많은 귀살대원들의 목숨을 구해주었기에 주의 자리를 제안했고 신호부도 충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수주가 된 기우는 스승인 사콘지를 찾아가 인사를 나눴고 사콘지는 기우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에 만들게 된 기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다른 시나리오 대비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